이번 시간은 아이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잘 배우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해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가장 외국어를 잘 배우는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을 좀 따져보죠. 보통 이제 만 9살에서 10살 정도. 만 9살, 10살 정도 보통 사춘기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다 한데요. 왜 제가 만 9살, 10살을 말씀드리냐면 만 9살, 10살 전후로 해가지고 외국어 배우는 정도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만 1살 때까지가 보통 우리가 소리를 제일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가장 뛰어날 때가 만 1살 이전이에요. 만 1살 이전까지 소리를 구분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요. 그 다음부터 만 1살 이후로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서 나중에 만 9살, 10살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성인하고 거의 비슷해져요. 그래서 소리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외국어 소리를 들었을 때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른처럼 똑같아져요. 소리를 잘 구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나이가 보통 5, 6세, 7세 되잖아요. 영어로부터 많이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소리를 잘 구별해요. 어른들보다 훨씬 잘 소리를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문자보다는 소리를 통해 더 잘 배웁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책을 교재 같은 거 가지고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막 교재 가지고 글자를 보면서 가르쳐 주곤 하는데 이 방법보다는 소리를 많이 들려주는 게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어머니가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외국어를 이렇게 하면서 자녀분하고 대화를 시도해가면서 그 말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자녀분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면 자녀분은 그 말을 배우게 됩니다. 소리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읽기로 하는 거죠. 텍스트를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텍스트를 보여주면서 뜻이 어떻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텍스트 보여주면서 예를 들면 언어를 가르치게 하면 아이들한테는 그게 큰 부담이 됩니다. 물론 배울 때는 배우지만 제대로 못 배워요. 먼저 소리입니다. 소리를 먼저 듣고 첫 번째로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소리의 의미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도 그 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문자를 보여주면 돼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문자는. 그래서 아이들은 대화를 통해서 가장 잘 배우거든요. 이런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외국어를 배울 때 영어를 할 때는 파니스도 배우잖아요. 파니스는 문자를 읽기 위한 것이거든요. 소리가 아니고요. 물론 소리를 잘 구별하기 위해서 파니스를 배워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보통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파니스를 하게 되면 파니스 카드를 해가지고 베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문자는 제가 말씀드린 소리라는 게 어떤 거냐? 의미가 있는 소리여야 되거든요. 의미가 있는 소리. 밥 먹었니? 뭐 먹을 거야? 배고파? 이런 의미가 있는 문장 그대로의 소리 말이죠. 이 문장 그대로의 소리를 어린 학생들이 그대로 듣고 이해했을 때 그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그 외국어로 대화를 하면서 그 상황에서 말이죠. 예를 들면 아이가 배가 고플 때, 배고파, 배고프니? 물어볼 때, 예를 들면 영어로 Are you hungry?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 그런 말을 듣고 Are you hungry? 잘 못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다시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몇 번을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주는 거죠. 배고파? 그 아이가 씁니다. 그러니까 Are you hungry? 또 얘기하죠. 무슨 뜻이라고? 배고파. 그리고 Are you hungry? 한 번 더. 이렇게 하면서 문장을 그렇게 여러 번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밥 시간마다 그냥 얘기하면 돼요. Are you hungry? 그러면 아이가 그 말 듣고 예를 들면 그때 아이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때 가르쳐주면 다시 대화 형태로 가르치면 된다. 그때 yes. 영어로 하면 yes로 하면 돼요. Yes, I'm hungry. 마찬가지로 I'm hungry까지 가르쳐주는 거죠. 배고프면 yes, I'm hungry 이렇게 얘기해. 알았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매번 밥 시간 되면 예를 들면 어머니가 Are you hungry? 아이가 그 말 듣고 이해했을 때 yes. 기억 못해요. 처음에는. I'm hungry. 그때 또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거죠. I'm hungry. 그러면 아이가 I'm hungry 얘기해요. 이렇게 몇 번 하면 아이는 그 말을 결국 습득하게 됩니다. I'm hungry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과정을 수도 없이 많이 거쳐가는 거죠. 조금씩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건 영어뿐만 아니고 중국어, 스페인어 모든 언어가 똑같습니다. 실제로 어머니들이
보통 대학교 나온 분들이라면 간단한 말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re you hungry? I'm hungry? 이런 말들 말이죠. 그러면 그 말만 그냥 하는 거죠.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그러면 아이는 얼마든지 잘 배워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실제로 교재 없이도 사용 가능하거든요. 어머니께서 휴대폰을 검색하면 여러 어플이 있잖아요. 그 문장 하나하나 생활 속에 필요한 거 그때 문장만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죠. 하나씩. 이렇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그 말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 말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대의 형태로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교재 가지고 영어 교재, 스페인 교재, 중국어 교재 이거 하면서 막 책을 통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방법은 아주 느립니다. 실제로 아이들 잘 못 배워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방식으로 통하죠. 교재를 사가지고 자녀분들한테 이걸 외우게 하죠. 단어를 외우게 하고 읽게 하고 소리 듣게 하고 이거 효과가 엄청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청나져요. 어른들 공부하는 방식으로는 아이들은 잘 못 배워요. 아이들은 내가 실제로 사용하게 될 때 가장 잘 배우게 되거든요. 이 문제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는 똑같습니다. 어른들 똑같은 방식으로 배우면 가장 잘 배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외국인을 먼저 외국어를 가르친다. 그러면 외국인이 저랑 한 10분만 있는다. 10분 동안 한 5개 문장을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5개 문장을 매마다 5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 달이면 이 어른은 대부분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참 쉬운 거거든요. 엄청 쉬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대부분 이제 교재를 통해서 자신하고 관계없는 내용을 먼저 배우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영어라면 전부 다 공무원 부대부터는 구디분 이것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 일상생활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필요가 없고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런 말을 대화 위주로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은 상당히 잘 배우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머니 다국어 교육을 진행하시는 어머니들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언제까지 되느냐. 예를 들면 한 1000개의 표현은 가능할 거예요. 1000개의 표현을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휴대폰상에 어플이 있잖아요. 어플에서 내가 우리 아이가 잘 쓰는 말이야. 그 말만 가르쳐주면 됩니다. 내 아이에게 필요한 말이야. 그 말만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잘 배울 수 있습니다.